안녕하세요. 장종원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 및 A부터 Z까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제가 다 모든 기능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해볼 테니까요. 같이 한번 실습하시고요. 이 자료는 제가 원하시는 분들께 단축키 제가 모아놨거든요. 그 출력해서 이제 책상에다가 붙여놓고 사용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주 활용하실 만큼 또 연습하실 만큼 수업 시간에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먼저 컨트롤 2를 누르면 그 전에 먼저 주 밑부터 설치를 해야겠죠. 뭐 설치 방법이야 너무 간단해서 저는 이렇게 작업 표시줄이나 이제 실행했을 때 자동 실행하게끔 설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실행이 아닙니다. 그냥 더블 클릭만 하면 설치가 아니라 실행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만 하면 됩니다. 이제 실행을 하고요. 자, 이제 컨트롤 2를 누르면 자동으로 확대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마우스 휠을 업, 다운 하면 이제 확대, 축소 범위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이제 판서 모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에 캡처된 이미지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여기 우클릭을 하면 이제 판서 모드가 해제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동을 하면 원하는 곳으로 확대할 수 있고 여기서도 업, 다운, 업, 다운 또 이 상태에서 판서를 하고 싶으면 클릭, 좌클릭해서 되겠죠. 오른쪽을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이제 ESC를 누르거나 이제 우클릭을 하거나 컨트롤 2를 누르면 됩니다. 네, 우클릭을 해서 지금 빠져나왔고요. 다시 컨트롤 2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C를 하면 현재 이 화면이 캡처가 됩니다. 네,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컨트롤 C를 하면 컨트롤 V를 하면 방금 전에 확대된 부분이 캡처가 되었습니다. 캡처가 된 거를 복사했고요. 돌아가서 다시 컨트롤 2를 누른 상태에서 파일로도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저장을 하고 싶다. 컨트롤 S를 누르는데요. 유형이 zoomed 액추얼 모드가 있어요. 컨트롤 S 들어가면 이 아래쪽에 이제 줌드로 하면 이 화면 전체가 이제 캡처되는 거고요. 액추얼 사이즈로 하면 이 A4 기준에서 저 부분만 해서 작게 캡처가 됩니다. 당연히 얘는 용량이 클 거고 얘는 용량이 작을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PNG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 제 컨트롤 2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S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S를 누르면 이 범위를 지정을 해서 이 부분만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와 비슷한 걸로 뭐 윈도우 시프트 S죠. 윈도우 시프트 S를 누르면 윈도우 상에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알람 도구가 뜬다면 들어가서 이제 저장을 하는 형태가 이제 포멀한 방법인데 좀 단계가 여러 단계니까 빠르게 쓰시고 싶으실 때 유용할 것 같아요. 컨트롤 시프트 S에서 원하는 부분만 해서 파일로 저장. 네. 뒤에 거랑 이제 설명하면 컨트롤 1 상태에서 컨트롤 F6을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해서 클립보드에도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응용한 버전인데요. 클립보드에 복사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 또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설정 창에 들어가면 창을 열어볼게요. 우클릭에 트레이 아이콘이 모여져 있죠. 트레이 아이콘 클릭을 해서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방금 전에 줌 이걸 누른 게 컨트롤 2인데 이제 토글 키 단축키로 방금 전에 했고요. 자, 옵션에 들어가서
저기 보면 애니메이트 줌에 나오시 뭐냐면 이걸 누르면 화면이 다다닥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확대를 하면 다다닥 빠져나올 때도 다다닥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고 저거를 해제를 하면 마우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바로 기본 설정 값인 지금 3배로 되어 있죠. 그래서 3배 확대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해제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바로 확대하는 게요. 그리고 이거는 확대하는 배율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1.25로 하면 확대가 많이 안 돼서 이렇게 좀 많이 확대를 해야 되죠. 저는 기본 세팅 값인 3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3으로 지어놓고요. 네, 아래쪽에 있는 거 show tray 아이콘 하면 이쪽에 이제 트레이 아이콘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여기다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 시켜놨고 Run zoom it when Windows start 체크해 놓으면 윈도우가 시작될 때마다 수업할 때나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체크를 해 놓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한 게 컨트롤 1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이제 컨트롤 2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2를 누른 상태는 아까는 컨트롤 2를 누르면 바로 확대가 들어갔는데 비슷합니다. 네, 컨트롤 2도 이미 줌 및 확대 모드가 들어간 거여서 여기서 바로 마우스 휠을 업, 다운을 하면 확대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다음 마우스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원하는 내용을 그릴 수가 있고 전자칠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실에서 손이나 손이나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도 화면에 그릴 수 있습니다. 태블릿 PC도 태블릿 마우스도 인식되고요. 컨트롤 Z를 하면 마지막으로 입력한 이미지 저 값이 지워집니다. 컨트롤 G를 하면 삭제가 되고 그 다음 E를 누르면 여기에 메모했던 이미지들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다음 스페이스 이건 많이 활용은 안 하는데 스페이스를 누르면 가운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정가운데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다음 ESC를 누르면 이제 여기 컨트롤 E 모드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휠 업다운을 하면요. 이 펜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상하 화살표로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차라리 마우스 휠로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다음 색깔 조절도 됩니다. RGB 가장 많이 쓰고요. 다음에 블랙 모드 갔을 때 옐로우도 가끔씩 쓰는 것 같습니다. 노란색은 잘 안 보여서요. 주로 여기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Shift를 하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직선이 들어가집니다. 직선. 그다음에 컨트롤 Shift 드래그는 화살표인데요. 이 여기가 이제 화살표가 그 마치 낚시할 때 그 촉처럼 여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헷갈리시지 않게. 그럼 여기가 이제 촉이 걸리는 부분이죠. 화살 촉처럼 여기가 화살 촉입니다. 마찬가지로 두께도 화살 촉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컨트롤 드래그를 하면 사각형이 들어가고요. 네, 형. 그다음에 탭 하고 드래그를 하면 원이 들어갑니다. 그 타원도 되는데 정원은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 파워포인트에서는 지원이 되잖아요. 정원은 지원이 되지 않고요. 컨트롤 E 모드에서 W 화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화이트 모드로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판서도 할 수가 있겠죠. 판서도 되고요. 물론 영어 모드, 원래는 한글 모드가 지원이 안 됐는데 줌밋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영어 모드도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T를 누르면 되거든요. 이 드로우 모드에서 T를 누르면 타이핑 모드가 됩니다. 컨트롤 1을 누르고 K를 누르면 이제 검정색 가니까 이렇게 옐로우로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화면 캡처 방식은 그 위쪽에 컨트롤 1 모드와 동일합니다.
컨트롤 1에서도 이렇게 판서를 한 다음에 이 내용을 동일하게 해서 캡처나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타이머인데요. 타이머도 참 편리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이스크림에 타이머 많이 활용하시는데 크롬창 들어가서 하기 번거롭잖아요. 단축키로 바로 되니까 편해요. 컨트롤 3을 누른 상태에서 지금 기본 값으로 이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줌이 트레이 아이콘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돌려놔서 원래 이게 기본값입니다. 이게 기본값이고요. 키보드 상하 있죠? 상하 화살표로 분단위를 조절할 수 있고 키보드 좌우로 초단위도 조정할 수가 있고 마우스 휠로 이렇게 초단위까지는 잘 안 쓰고 분단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휠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t 탭 기능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제 이 브레이크 모드 타이머를 실행한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 화면이 이거밖에 못 보여주잖아요. 시간은 돌리고 다른 작업을 학생들 TV로 보여주고 싶을 때 Alt 탭을 누릅니다. Alt 탭을 누르면 지금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9분 아까 45초였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초로 복귀를 하려면 트레이 아이콘을 다시 누르면 이렇게 살아있죠. 시간 자체가요. 그래서 ESC로 누르면 이 타임 모드를 종료하는 거고 Alt 탭을 누르면 이제 타이머는 유지한 채 다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복귀하려면 이 트레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고요. ESC는 시계 모드 취소입니다. 기본 설정 값이 1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0분이 너무 길면 기본 설정 값을 매번 키보드로 왔다 갔다 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5분 정도가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요? 네. 5분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show time elapsed after expiration에서 여기다가 만약에 체크를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익스퍼레이션이 종료하잖아요. 그쵸? 만료된 시간 이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자 설정 값을 해제하면 되겠죠? 그러면 0에서 정확하게 멈추고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이 안 되죠? 저는 학교에서 워낙 시간 제한 하더라도 그러니까 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저기서 저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몇 분 더 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체크를 해 놓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어드밴스 모드죠. 자, 이제 들어가면 자, 먼저 제일 상단에 보이는 게 플레이 사운드 온 익스플로레이션인데 만료가 되면, 즉 종료가 되면 알람이 울리는 거죠. 체크를 하고 알람 사운드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자동으로 윈도우 미디어의 이 경로로 들어갑니다. 아래쪽으로 내리면 그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알림들이 있는데 이 경로를 탐색기에서 미리 타고 들어가서 들어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실행이 안 되잖아요. 첨부 파일 개념이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맞는 알람을 구하거나 아니면 웨이브 파일 구하셔가지고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알람도 되고요. 이제 이건 해제하겠습니다. 타이머 오퍼서티는 이제 시계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30%로 하면 이제 뒤쪽에 있는 화면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타이머가 원래 100%로 하면 아까 화이트 모드가 이제 100이었는데
화이트를 오퍼서티로 낮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시계와 함께 이 뒤에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홈축에서 누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시계가 좀 눈에 띄게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좀 그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화면이 더 중요할 때 타이머보다 참고 자료로 보라고 하는 용도로 쓸 땐 좀 좋겠죠? 저게 오퍼시티를 저렇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이제 100%로 다시 돌리고요. 타이머의 위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변경을 해서 보면 상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단도 이렇게 해서 아까 이 투명도 값을 낮춰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죠? 상단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Show Background Bitmap은 딥 배경을 뭐로 보이게 하려는데요. 체크를 하고 Use Faded Desktop as Background.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것을 검정색으로 좀 표현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컨트롤 3 누르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하죠. 아까는 좀 그, 시계가 좀 죽는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시계를 살리고 원래 화면을 약간 죽이는 느낌이 나는 거죠. 저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학생들 이제 실물 화상기로 띄워놓고 이렇게 검정색 화면으로 시계가 이제 더 중요하니까 어차피 학생들 화면을 안 보는 상황에서는요. 또 아래쪽은 이제 그 미리 이미지 파일이죠. 뭐 공부 좀 해라 아니면 학급의 학생들 얼굴 사진들이나 그런 걸 불러와서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투 스크린은 이제 그 이미지가 작은 거라면 스크린을 이렇게 확대하는 건데요.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라이브 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컨트롤 1은 이렇게 캡처가 된 화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워드 작업이 안 되는데요. 라이브 줌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해서 이 상태에서도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기능으로는 이제 윈도우 키 더하기를 누르면 자체 그 윈도우 프로그램이 있는 돋보기 앱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비슷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죠.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줌밋을 활용해서도 저 윈도우 기본 돋보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4를 눌러서 더 확대를 하고 싶으면 좀 불편한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상하 화살표를 눌러야 이 라이브 확대가 됩니다. 여기서 이게 마우스 휠을 다른 작업으로 쓰기 때문에 컨트롤사에서 이 단축키로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하고 또 ESC가 여기서 안 먹힙니다. 이 작업에서 ESC를 쓰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워드 작업하다가도 ESC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ESC 빠져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컨트롤 4를 눌러서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컨트롤 5를 누르면 그 녹화 모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OBS 프로그램을 주로 쓰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요. 한 가지 또 유의할 점이 지금 저도 지금 마우스 이 커서가 지금 안 보여요. OBS 프로그램이랑 줌밋이랑 사용하니까 지금 마우스가 보이지 않는 오류가 나네요. 그래서 혹시나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교환 이렇게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세요. 다음 마지막으로 컨트롤 6을 누르면 해당되는 부분만 캡처하는 거. 이 상태에서 캡처가 빠르게 되는 거. 물론 컨트롤 쉬프트 S를 해서도 하는 방법이 있지만 빠르죠. 네, 마지막으로 여기 제가 활용하는 방법 한 네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컨트롤 1과 그런 기능들은 음, 저기 명령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꼭 컨트롤 1, 컨트롤 2만 쓸 게 아니라 다른 편한 게 있으면 다른 단축키랑 다른 프로그램 단축키랑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쓰시면 되고요.
그 수업 중간중간마다 이제 빈 화면 가릴 때 좀 쓰면 편해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나 블랙보드로 해가지고 편하고요. 또 그 빈 화면에다 판서한 내용을 저장을 해서 좀 스티키와 함께 활용을 합니다. 스티키라는 프로그램은 또 저한테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판서를 한 상태에서 컨트롤 6으로 한번 캡처를 해볼까요? 이 부분을 캡처를 해서 이걸 이제 스티키를 활용을 해서 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빠르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작업을 하면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니까 컨트롤 T 눌러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항상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하면 좀 편하더라고요. 이미지도 컨트롤 업 앤 다운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키랑 줌밋이랑 좀 쓰면 이 한정된 공간에서 에디터 켜적으로 활용할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교황이나 이미지 같은 거 제작할 때 어떤 특정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이제 원이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저 컨트롤 6으로 해서 저장을 이렇게 해놓고 하면 파워포인트에서 그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파워포인트에서 강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 작업해서 하는 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원할 경우 바로 이미지 저장할 수 있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그 여기 줌이 프로그램에 다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들 복사도 하시고 또 저랑 같이 한번 실습하시라고 너무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설명드렸고요. 정말 줌밋은 매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TV 화면이 40인치, 50인치대인 교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실에서는 꼭 하시고 또 학생들 이거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그런 시간대 그 학생들 한번 직접 자율활동 시간에 타자 연습도 좋지만 이번에 한번 발표 연습 삼아 줌밋 프로그램 한번 손에 익을 때까지 군대에서 제식 훈련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 자료 가지고 너네 한번 해봐라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파워포인트 PT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학생들 이제 나중에 어른 돼서 대학교 가서도 직장인 가서도 이 줌밋만큼 기동성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까지 줌밋에 대해서 설명한 장종원 쌤이었고요. 궁금하시는 건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그 유튜브 댓글창에다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